오늘 테헤란 한복판에서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100대가 넘는 비행기가 이란 수도를 공격했고 250개가 넘는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이란 전투기를 공중에서 격추시킨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전례 없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란은 계속해서 불길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이번 5일차 업데이트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을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이란 보안기구를 상대로 한 대규모 타격 사건. 이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미국 대 이란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메시지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늘날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에입니다. 전쟁이 지역전으로 번진 가운데 닷새째인 오늘 이스라엘에서 새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느끼기에는 매일 말 하나가 움직이고 그 말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사일이 아니고 때로는 소문이며 때로는 오래된 사진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대규모의 공습작전이어서 이제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작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부에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테헤란에서 벌어진 일들부터요.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이 조직적인 공습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테헤란 동부에 위치한 대규모 군사단지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곳은 이란 안보기구의 여러 부서가 운영되는 일종의 중심지와 같았습니다. 작전에는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동원되었고 250발이 넘는 폭탄이 투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단지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혁명수비대, UTS의 본부, 장군들, 요원들, 정보국, 바시지, 사이버 부대, 내부 보안 특수부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부대까지 있었습니다. 이 목록을 듣고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RGC로 알려진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의 일반 군대가 아니라 정권에서 가장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며 영향력이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쿠드스군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서로 여러 전선에서 네트워크, 동맹, 작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바시지는 내부 통제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중군사 조직으로 시위, 반대 세력, 감시 등을 담당합니다. 즉, 오늘 공격당한 곳은 일반적인 기지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 두뇌의 일부였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기지의 한 지휘관은 공중에서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하기 몇 초 전 전투기를 몰며 양옆을 바라보니 수십 대의 전투기가 거의 저항 없이 함께 날고 있었고 톤 단위의 정밀 탄약을 투하하며 지정된 목표를 파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투기가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 있을 때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우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하늘을 장악하면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전쟁에서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문제는 떠도는 소문이나 잡담을 넘어서 사실상 전략의 일부입니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전쟁 이틀째에 나온 보고서들에 따르면 모주타바는 토요일 첫 공격에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그 소식을 전했고 일요일에 확인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여러 매체에서는 그가 공격에서 살아남았으며 이란 정권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아주 이른 시간부터 돌기 시작한 보도들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이 지역에서, 하지만 바로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몇 시간 전, 바로 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그가 제거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최근 합동 공격에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여러 보도와 소문, 엇갈린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이 정보 차단 모드나 진실 공방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정권이 타격을 받았거나 혼란에 빠졌거나 아니면 둘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일어난 일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모두가 다시 살아난 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는지 다시 살아난 건지 일부러 살려낸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메네이의 아들 살해만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언론뿐만 아니라 이란 언론에서도 이란의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목격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전 보도에서는 그가 사망한 것으로까지 확인되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공격으로 사망한 경호원 중 한 명의 장례식에서 그가 목격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아흐마디네자드의 영상들은 실제로는 예전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월 28일 세이트 하산 무사비의 어머니와 관련된 장례식과 매장식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이후 2월 15일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 그가 살아있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또 다른 허위 정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가 살아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들 사이에 모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만큼 정보를 아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허위 정보는 부수적인 것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래된 영상을 오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소비한다면 그 분쟁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등장했다거나 누군가의 사망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기다리며 여러 소스를 교차 확인하고 감정에 휩쓸려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공유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군사 전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테헤란뿐 아니라 특정 목표도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이스파한에서는 정권이 탄도미사일의 저장, 생산, 발사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GAT 미사일도 포함됩니다. 이스파한, 이란 서쪽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미사일 발사 능력을 줄이고 싶다면 발사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보관되고 생산되고 준비되는 물류 시설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 캠페인 시작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작전 시작 이후 5,000발이 넘는 탄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만이 그리고 분명히 계속해서 공중 우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테헤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적어도 공중 상징성 측면에서 역사적인 일이 보고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군의 F-35A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에서 러시아제 이란 항공기인 야크 130을 격추시켰습니다. 야크 130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이 항공기는 고등 훈련기이면서 동시에 경공격기로도 운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유인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가 이란 수도 상공에서 격추된 것은 이스라엘이 지상뿐 아니라 이란 상공에서도 싸우고 승리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미국의 역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미군 중앙사령부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정밀 타격용 신형 미사일 PRSM으로 알려진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전개하고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스템의 실전 대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미사일은 구형 아타크햄스의 진화형으로 하이마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발사되며 매우 먼 거리의 표적을 높은 정밀도로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미국 잠수함에 의해 이란 군함 아이리스테나 또는 코르벳이 파괴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약 80명의 이란 해군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20척이 넘는 이란 선박을 공격하거나 침몰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전설적인 솔레이마니급 군함이 그 목록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불과 닷새 만에
이란 함대의 약 20%를 침몰시킨 셈입니다. 이란 함대는 약 100척으로 추정되며 침몰된 20척은 페르시아 함대에서 가장 큰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며칠 만에 미사일과 드론 발사가 줄어들고 인프라가 타격을 입고 선박이 침몰하며 신형 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갈등이 빠르게 작전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은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듣고 싶습니다. 이 전쟁 전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여러분의 평가와 시각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은 서로 다른 나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미국 합동참모본부장 된 케인 장군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지난 24시간 동안 또 2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란의 폭발성 드론 발사 횟수도 작전 초기와 비교해 73%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란이 힘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은 약화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더 많은 전선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5일째 인 오늘 이란이 전쟁 시작 이후 14개국을 상대로 지역 전역에 걸쳐 17차례의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늘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분쟁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시도이며 많은 나라들이 최소한 자국 방어를 위해서라도 개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이 터키와 그리스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전쟁에 새롭게 초대된 참가자들, 새로운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이란은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격할 경우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에서 테러 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모든 공격과 관련하여 그 메시지는 이란 군 대변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갈등을 잡음이나 과장 없이 실제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적어도 제가 정보를 최대한 걸러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내일 당장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으시면 멤버십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왓츠애프의 비공개 뉴스그룹에 접속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장 최신 뉴스와 최초로 공개되는 영상과 이미지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이제 한 가지 전술적인 세부사항이 있는데 한 영상에서 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항공기 부대가 주로 이란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해서도 일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공유한 그래프를 보면 많은 비행기들이 이라크 북부에서 이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왜 이 경로를 사용하는 걸까요? 왜 그냥 직선으로 가지 않는 걸까요? 전략에 따르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가능한 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비행기 중 하나가 격추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미 일부 미군 조종사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쿠르드 영토 상공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쿠르드족, 특히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수년간 쿠르드 지역을 산발적으로 공격해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 보도에 따르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 지역에서 정보 작전과 활동을 해왔다는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종사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나 대피를 가능하게 하고 만약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레바논 전선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과 함께 작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업데이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레바논 남부 티레시에서 강력한 폭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아랍어로 레바논 남부 모든 주민들에게 집에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리타니 강의 경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베이루트를 공격했고 헤즈볼라의 인프라를 겨냥한 또 다른 공격을 완료했습니다. 지하무기 저장고와 테러 조직이 사용하던 본부에 대한 공격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정보를 수집하며 동시에 선전 목적으로 운영되던 인프라 시설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점은 공격 전에 민간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경고, 정밀 무기 사용, 공중 관측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에 종종 공중에서 전단지를 투하하기도 합니다. 민간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 작전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피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제 전차와 보병을 동원해 레바논 내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과는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메네이와 같은 인물을 제거할 정도의 정밀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거 작전에 이르게 된 모든 세부 사항과 배경을 알게 되기까지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정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토요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테헤란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은밀하게 감시해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수년 전부터 거의 모든 교통 카메라를 해킹해서 암호화된 녹화 영상을 이스라엘 서버로 전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메네이 복합단지 근처 파스테르 거리에 한 카메라 각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각도를 통해 경호원들과 운전사들의 일상, 어디에 주차하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누구를 호위하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보는 알고리즘에 통합되어 생활, 상세 프로필, 주소, 시간표,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보호받고 이동 중인지에 대한 정보 구축에 사용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시 흐름이 이스라엘 정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많은 흐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8200 부대의 신호 요격, 모사드의 인적 정보원,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것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하메네이가 토요일 아침 자신의 관저에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기회는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UNED 총장 그리고 UNED 부서가 소개되는 자리였습니다. UNED 총장님이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인적 소스를 통해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목표에 필요한 수준의 확실성이었습니다. 확인이 이루어진 후 우리 모두가 목격한 강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를 한 가지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지만 21세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차와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데이터, 카메라, 알고리즘, 생활 패턴, 그리고 수년에 걸쳐 구축된 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린 결정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5일차를 보내고 있다면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지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